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으로 사는 일은 어떤가요? 시인이 되면 하루 종일 시만 쓰는 건지, 쉬는 날에는 뭘 하면서 지내는지 호기심이 일기 때문일 테죠. 오늘 모실 분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아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멋진 글을 쓰고 옮기는 예술가 김모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들으시죠? 뮤지션, 싱어송라이터로 사는 삶은 어떤가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짐작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뭐 싱어송라이터면서 번역한다고 하면은 네. 아침에 노래 쓰고 밤에 바로 번역하고. 점심 먹고 바로 번역하고 이렇게 아, 얼마나 바쁘게 사시냐고. 출퇴근 없이. 그렇죠, 그렇죠. 머문 곳이 어쨌든 다 작업 환경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시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편을 쓰냐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많이 쓰면 4편 정도 쓰는 거 같고 우와. 보통은 한두 편을 씁니다라고 하면 네. 너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시인이라는 것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뭐 매일 한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편을 써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라는 일정 느낌이 있는 분량씩.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어디 가서 시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또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곰돌이님께서 오은 시인님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김모기님 음악 좋아하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해 주실지 기대되네요 라고 했는데 어려운 질문이니까 제가 모기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좀 그 마음에 공격적인 마음이 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당하기만 요즘에는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글쎄요. 뭐 저는 요즘에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충분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에는 뭘 줄 때 우리가 네. 주고받는 일이 네네. 있잖아요. 뭐 네. 생일날 친구 선물 사주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좋은 날이 있으면 꽃다발 같은 거 받기도 할 텐데 네. 줄 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네가 좋아서 널 축하해주고 싶어서 돌려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뭘 주는 사람이 네. 착한 사람 같아요. 그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마음일지언정 맞아요. 그런 것들을 주는 순수한 사람이 사람이기도 하고. 투명한 네. 사람이 네.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고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과 뮤지션이 같이 하는 날이라니 소중한 한 시간 잘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는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책 소개글도 참 재밌더라고요. 만약 친구 중에 싱어송라이터가 있다면 무작정 홍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방송에 한번 나가야지. 쉽게 말하지 마세요. 공연 없는 날엔 뭘 하냐고 묻지 마세요.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 관련해 이런 오해 말고도 각종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오해를 받아보셨는지도 듣고 싶네요. 제가 아마 2018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홍대 가면 볼 수 있냐? 맞아요. 네. 그 오해 중에 일단 무대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가수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가수라고 생각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죠. 싱어니까 어쨌든 네. 싱어송라이터 앞에 싱어는 가수잖아요. 맞아요. 네. 가수들은 보통 일반인들보다 노래를 어떤 노래든지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네. 오랜 친구들하고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싱어송라이터들과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고는 다 싱어송라이터 한 5명이 갔어요. 네. 그리고 아마 모기님하고도 친한 맞을 거예요. 네, 네. 뭐 시화님도 가셨고 최고은님, 윤덕원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셨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서서 불렀거든요. 네.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못하면은 서서 불러야 뭔가 고음이 날 것 같아서 서서 부르잖아요. 네. 다 앉아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은 앉아서 노래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연을 많이 하시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보러 홍대에 많이 가기도 하는데 요새는 네. 또 공연장도 많이 늘어서 무작정 홍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싱어송라이터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많이 다양해졌죠. 네. 그리고 뭐 꼭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카페라던가 도서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제비다방 이런 데서 이제 맞아요, 하는 맞아요. 데서 네. 하면 너무 여기가 문화 공간 같은 곳인데 네. 되게 소규모로 가깝기도 아기자기하게 하고. 네네.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이 열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싱어송라이터의 음악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어송라이터는 말 그대로 싱어와 송라이터가 결합한 단어잖아요. 네. 곡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가사를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뭔가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한테 받은 노랫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생각한 거, 느낀 것을 담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 잘 쓰기 좋아하지 않지만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는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사실 70년대 막 이럴 때 나온 거라서 네. 요즘은 뭐 꼭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진 않은데 그 옛날에는 작곡하는 사람들하고 가사 잘 쓰는 사람들하고 따로 작업했잖아요. 같이 만나서 환상의 네네. 콤비 이런 게 많았는데 환상의 콤비. 예. 처음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환상의 콤비까지는 아니어도 네. 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직접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생긴 거라서 진정성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가 또 중요한 네. 직업인 것 같아요. 그 같은 사랑을 뭐 유사 이래로 항상 많이 만들어줬던 노래가 사랑에 관한 노래인데 네. 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고 얼마나 처절한 사랑인지가 아니라 네. 왜 사랑을 사람들이 열광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또 인디씬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이 그렇죠. 네. 하는 일인 것 같아서 네, 네.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눈을 하나 달아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첩에 적은 메모를 또 모아서 네. 책으로 묶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도 갖고 요즘도 다니시는지.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아무튼 직업이니까.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수첩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기다 보니까 수첩을 몇 장 쓰다가 놓고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바꾸게 되고 하면서 지금은 저한테는 스마트폰 메모장이 수첩 기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아날로그 수첩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도 스마트폰도 많이 쓰는데요. 네네. 수첩에 쓴 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그게 매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느 때 다급함 같은 게 느껴진다. 글씨 넘겨보기도 같은 좋고. 게 보면.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게 놀라운 게 내가 쓴 글씨지만 그 글자만 봤을 때도 그때 내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맞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맞아요. 네. 좀 명확해지잖아요. 네, 이게 네. 단순히 메모장에 있는 글과 다른 점이 어떤 흔적이 남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메모장 관리 잘 못하면 또 찾기 힘들잖아요.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네. 예. 최근에도 메모하신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글쎄요, 지금 아침이라서 여러 가지 메모하긴 했는데 아침이라서 생각나는 게 최근에 저는 하루 중에 식사 중에 네. 아침 식사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침 식사가 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 네, 보통 점심 때는 네. 뭐 먹을까 저녁에 뭐 고민하잖아요. 먹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정해져 있는데 만족감도 좀 큰 편이고 제가 이제 특히 쉬는 날 네. 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편인데 아침에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네. 예, 생각보다 빨리. 근데 네. 이제 막 되게 어지러진 상태에서 식사하는 게 좋아서 그 좋은 아침 식사의 기준이 뭘까 그런 걸 한번 메모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침은 매일 똑같은 걸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똑같은데 어떤 메뉴를 주로 드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침은 좀 가볍게 먹어도 가볍게. 좋으니까 뭐 빵하고 커피 같은 거 먹는 편인데 그렇군요. 하루에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아,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오후에 먹으면 이제 잠자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침에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모기님의 노랫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지된 장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가령 이제 이건 장면인데 네. 노래로 만들어지면 1분 뭐 30초 이상 그렇죠. 시간이 네. 할애가 되잖아요. 네. 짧은 찰나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예술가의 또 역량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또 새로운 질문들을 또 던져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네. 이 집 한다발의 시선에 수록된 새로운 언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랫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장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이거 보면 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노랫말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가끔 칼럼을 쓰니까 칼럼에서는 녹여서 쓸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좀 칼럼 같은 노래죠. 예, 여기에 근데 이게 네.
리듬이 붙고 가락이 붙어가지고 음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기님 음악에 또 그런 어떤 멋진 지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사 쓰실 때 유념하신다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는 그 글보다 좀 직관적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네네.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무심코 하신 말씀인데 생각 계속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수집하는 편이에요. 뭐 그냥 살아. 그런 밥도 거죠, 그런 먹고 거죠. 해. 이런 거. 사실 글자로 보면은 예. 뭐가 없는데 들었을 때는 뭔가 큰 울림이 어떤 있는 맞아요. 그런 문장들. 네. 6089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모기님의 가사가 공감이 많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음악가가 되려고 많이 들었거나 존경한 음악인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밴드 할 때는 외국 곡을 많이 들은 편인데 네.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제가 산울림이나 산울림. 오랜 선배님들 네네. 있잖아요. 김민기님의 뭐 백구 같은 노래 들었을 때 충격을 좀 받았었죠. 외국은 외국 네. 음악은 또 어떤 거 들으셨어요? 외국 음악은 이제 가사를 듣진 않았으니까 왜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래도 지금도 네. 그냥 연주 위주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음률을 듣지 뭐 네. 가사를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군요. 아 방금 말씀드린 그 새로운 언어란 노래를 듣고 와서 노래 다시 대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언어 듣고 올게요. 김목인이 부른 새로운 언어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저는 스페셜 DJ 시노은이고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그리고 번역가인 김목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노래 또 오랜만에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좀 톤이 높기 때문에 약간 중저음에서 이렇게 사람 귀에 쏙쏙 박히게 부르는 거나 네. 말하는 사람에게 많은 매력을 느끼는데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오님도 노래하시면 아유,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 안 되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네. 그 음악 듣고 오니까 네. 곡 작업하는 과정이 또 궁금해져요. 사실 예전에 이제 작사와 작곡이 분리가 되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작사가와 작곡가 약간 환상의 콤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때는 아마 곡이 먼저 나오고 이 곡에 맞게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생각을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싱어송라이터는 내가 곡도 쓰고 가사도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처럼 뭐 어떤 게 먼저일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네. 어떤 편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전에는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이었는데 그 가사를 먼저 쓰게 되면은 보통 1절까지는 쓰기가 쉬워요. 1절까지. 네. 근데 2절 노래라는 게 2절에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는데 할 이야기 없는데 막 억지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생각의 네. 여름 같은 가수는 1절만 딱 쓰잖아요. 곡이 가사를. 짧잖아요. 예, 싱어송라이터 중에 생각의 여름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왜 2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그래서 1절의 가사가 전체의 가사여서 노래도 한 2분 정도로 짧은 노래를 쓰시는 그 싱어송라이터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또사님께서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홍대 근처에 작은 공연장, 뜨거운 광장에서 김목희님 배웠던 게 벌써 까마득한 옛일이네요. 언제 봐도 반듯하고 젠틀한 이 시대의 선비 같은 모습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미리 메시지를 보고 선비라는 말 그래 내가 모기님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메시지에서 어떤 또 노래하는 선비인가요? 이 시대의 선비 반듯하고 젠틀한 언제 봐도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네. 제가 인상 깊은 메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야무지게 장사를 하는 식당을 보면 괜스레 부러워진다. 그 대부분이 환상이라는 거야 알지만 잠시 접어두고 보면 4시까지 준비 시간입니다.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습니다. 같은 문구가 어찌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내 생활은 마치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끌어다 문을 열고 있는 가게처럼 어수선해 보인다. 제가 이걸 보고
저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공감하셨죠? 뭔가 뭐 많은데 완성된 건 하나도 없는 뭐 재료들만 있고 이것들이 뭐 냄비든 프라이팬이든 어디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널려 있는 거. 아까 네. 어수선하다고 아침에 이제 널려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맞아요.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저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밤에도 생각 가끔 하잖아요. 네, 많이 작업. 하죠. 그리고 네. 상념이 또 상념 불러일으키면 잠자리에 또 쉽게 들지 못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음악가 시인에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 혹은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는 마감이란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것도 어쩌면 선입견 중에 하나겠죠. 마감이 있죠. 음악 특히 앨범 작업 같은 경우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연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네네. 곡을 못 쓰고 있다가 네. 급히 완성해서 악보랑 다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마감이 있습니다. 모든 창작열의 원동력은 마감인 것 같아요. 마감이 닥치면 어쨌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앉은 자리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리고 못 쓰던 가사도 마감 며칠 전에 쓰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도 작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앉는다고 해서 무조건 첫 문장, 뭐 두 번째 문장이 많죠.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싸매다가 끝나는 날도 많거든요. 그럴 때 나만의 비법이 있다. 어떻게든 이걸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 묘안은 없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 공연이나 특히 다른 사람들 공연장 가면은 괜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약간 좀 나쁜 생각인데 네. 그 공연하시는 분이 되게 당하면은 나라면 저때 저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괜히 하는 거죠. 제 공연 때는 그렇게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면서 그때는 객관적으로 저 세팅 저거 아닌 것 같아. 네. 나라면 다르게 했을 거야. 조명을 나라면 저렇게 킬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괜히 다음 공연 네네.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죠. 그렇게 이제 오면 이제 거기서 받은 어떤 그 힘으로 에너지로 작업을 또 이어가실 수 있는 거군요.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목인 모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김목인 공식 팬클럽 목인 모야입니다. 저희 모기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양 목인 모야 일동. 제가 얼마 전에 함양에 있는 어떤 책방에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 대기실이 있었어요. 대기실에 갔더니 모기님이 사인해놓고 간 흔적이 크게 이제 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뭔가 여기 정말 김목인을 사랑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네. 자주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콜라보 시의 1일이라는 앨범도 있고 노래도 네네. 있지만 그 네. 콜라보처럼 마치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많이 하시는데 이 협업을 할 때랑 혼자 작업을 할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오. 협업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사실 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서 약간 경험해보는 역할도 큰 것 같아요. 같이 뭔가를 만드는 느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작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통해서 좀 제가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런 자극이 좀 있죠. 그러면 하긴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만 네. 새로운 어떤 사람과의 협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작업 방식도 좀 뭔가 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뭔가 깨달은 것도 있고 네. 자극받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좋죠. 네. 하지만 이제 또 뭐 또 의견이 부딪히거나 어떤 데서 뭐 활로를 못 찾게 되면 두 명 다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사람들이 작업할 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쨌든 뒤집어 쓰면 되는데 네. 함께 하는 작업에서는 좀 더 마음이 좀 애탈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이 약간 듭니다. 매력이기도 하고.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이죠. 한 두 달 전에 이랑님과 듀엣 싱글을 내셨어요. 네. 제목이 이 순간의 노래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 노래를 그 당시에 들었는데 듣자마자 첫 부분부터 반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 재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들려주시죠. 이랑하고 저하고는 듀엣 공연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느 해에 좀 직접 만든 두 사람이 만든 곡을 그 전까지는 이제 각자의 곡을 네. 연주했었고 같은 곡을 좀 하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기로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랑 집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번 이제 공연 기획자들이 찾아가 보라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어쨌든 지척이 안 될 것 같으니. 네. 그래서 제가 빵 같은 거 사가지고 네네. 집에 가서 노래 좀 이제 쓰자고. 그래서 송캠프라고 저희끼리 부르는데 송캠프. 예. 막상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네, 노래 네. 쓰기에. 그래서 각 방에 가서 숙제처럼 몇 시 몇 분에까지 만나기로 하고 각 방에 들어가서
멜로디랑 노래를 써서 오. 모여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면 모기님이 쓴 것도 있고 네. 이랑님이 쓰신 것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뭐 합치는 것도 합친 거죠. 네.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좀 다른 분위기일 거고,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어떤 뉘앙스로 어떤 감정을 전달하겠다라는 것은 네. 합의하고 들어가더라도 네네. 이게 이제 음표의 형식으로 뭐가 완성이 되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또 접점을 또 어떻게 찾으시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음악가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앞 사람이 노래를 딱 가져왔을 때 그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소절 쓰는 능력을 네.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다음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네. 또 묻히면 그 다음에 또 이랑님이 또 그 네. 이후 것을 또 쓰시고. 제가 후렴구를 썼어요. 그때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앞에 이랑님이 디벨롭 해놓으신 걸 보고 네. 후렴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울리겠다. 그렇구나. 네. 이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첫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를 과거 데려가지 않은 노래가 있을까? 네. 이 가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노래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지금은 아니야. 늘 뭐 10년 전 오늘 혹은 3년 전 언젠가 뭐 맞아요. 4년 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노래를 때 처음 들었던 네. 과거가 항상 소환이 되잖아요. 네. 이 과거라는 것, 내가 추억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나의 자양분이자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났을 때마다 나를 굉장히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랫말 붙일 때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날 이랑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랑님은 자신의 노래를 공연에서 할 때마다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네, 과거의 감정을 노래에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네, 내가 그 감정을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도 밝은 감정만도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좀 깊고 어떤 그런 내밀한 감정들을 감정이니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엄숙해졌죠. 그 방에서 노래를 쓰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재밌는 노래 쓰러 갔었는데 그래 맞아 하면서 후렴구를 어떻게 쓸까 굉장히 고민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또 슬픈 노래거나 그 딥다이브 하듯이 여기 깊은 노래가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좀 들으면서 뭔가 또 어떤 다른 어떤 상념을 좀 길어 올릴 수 있게 만들려면 후렴구가 또 되게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슬프면 또 노래를 못하니까. 맞아요. 또 아마 이랑님이 자기도 생각나서 안 되겠다면서 못 부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리릭 비디오, 그러니까 가사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죠. 네. 예, 이거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가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플레이 타임 동안 계속 열심히 보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목인 감독님으로 데뷔하신 작품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리릭 비디오를 또 구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 기획 회의할 때 선뜻 만들어 보겠다고 그 말 잘못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그 옛날 그 자동 피아노라 그래서 구멍 뚫린 악보를 집어넣으면 연주되는 피아노가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악보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침 엑셀 프로그램이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정확히 그걸 악보처럼 생각해서 점을 이제 찍어서 만들었고 그 뮤직비디오는 사실 엑셀 그 화면을 촬영한 거예요. 정말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래 박자에 맞게 클릭해가면서 어쩐지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고 이따가 그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는 부분에 점이 찍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또 이 노래는 그 신기한 게 일반 버전과 해피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 두 버전의 차이가 뭘까요? 그 프로듀서 오지은님이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오지은님이 그 두 사람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양쪽의 스타일로 해보자. 근데 제가 약간 좀 더 평소에 해피한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김목인 스타일로 하라 그래서 해피 버전을 하나 더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음악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목인과 이랑이 함께 짓고 불렀습니다. 김목인 님의 버전이죠. 해피 버전으로 듣고 올 텐데요. 이 순간의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릴 과거로 데려가지 않는 노래가 있을까? 김목인과 이랑이 함께 짓고 부른 이 순간의 노래 해피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저는 스페셜 DJ 시인 오은이고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그리고 번역가인 김목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속 뭐랄까 듣고 싶게 만들어요. 네. 왜냐면 앞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여운 같은 게 많아서 한 번 듣고 끝날 음악이 아닌데 실제로 아마 이런 평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한 번 듣고 뭔가 여운 때문에 계속 클릭하게 된다. 네네. 그리고 두 버전이 사실 같은 가사인데 네네. 다른 기분으로 맞아요. 부르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두 트랙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일반 버전, 그다음 해피 버전 듣고 나면 네. 다시 또 일반 버전 가게 돼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듣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싱어송라이터 김목인 그리고 작가이자 번역가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번역 작업을 한다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번역 작업은 왠지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뭔가 네. 해야 되는 작업이라 네. 곡도 쓰면서 공연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북토크에서 진행도 하면서 네.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근데 또 얼핏 듣기로는 잭 케루악이라는 비트 세대 시인의 어떤 작품을 좋아해서 번역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업 번역가님들처럼 번역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한 1년 정도 작업하면 되는 그런 작품들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번역을 시작하게 된 게 잭 케루악이 굉장히 궁금했고 네. 왜냐하면 잭 케루악이 음악 쪽에도 많이 영향을 준 한 아, 1950년대 미국 소설가인데 네네. 우리나라에 책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번역을 시작했다가 이 사람의 작품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갑자기 얼떨결에 아, 번역계로 뛰어든 그 케이스예요. 아니 사실 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건 일반 문서를 번역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품도 많이 들고 네. 어느 순간 내가 잘못 발을 들였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기는 없었나요? 위기가 많았죠. 저는 아이고. 특히 그 작가들이 내한하실까봐 요즘에 네. 내한하시면 제가 번역가니까 따라다니면서 같이 아.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번역까지 통역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역과 번역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면 네네. 되고 비트 세대 문화 그러니까 앨런 긴스버그 하울도 번역하신 걸 보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도 있었고 잭 케루악하고 아까 말씀하신 앨런 긴즈버그가 또 친구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케루악 번역하다 보니까 제가 긴즈버그가 젊을 때 뭐 했는지 어. 이쪽 작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루악 먼저 하고 긴즈버그도 해달라 그래서 네. 하게 되었고 사실 그 시대 작품들이 노래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고 네. 또 저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앨런 긴스버그가 쓰고 부르기도 한 양독을 네. 하기도 한 그 아메리카라는 곡이 있는데 아메리카, 네네. 탐 웨이츠 버전으로 저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싱어송라이터는 뭐 메모하시고 어떤 것이 노랫말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떤 장면에서 이야기를 착상하는 일을 한다면 번역가 김목이는 좀 다른 자인 것 같아요. 일단 원문이 있기 때문에 이 원문을 맞아요. 잘 네. 옮겨야 되는 방식으로 한국어로 뭔가 의미도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 읽을 때 말맛도 가능하면 많이 느낄 수 있게 옮기는 게 중요한 일일 텐데 이 서로의 네.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어떤가 싶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시간적으로 음. 제가 이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작업인가 지금도 사실 네네네. 위태위태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좀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책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번역 작업이 생각보다 옮기는 작업도 있지만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많아서 저한테 약간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껏 자료도 뒤져보고 또 나 번역해야 되니까 책방에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이거 일이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작업을 네. 뭐 빙자해서 뭐 딴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럼 뭔가 내가 지금 정말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순간에서조차 이거는 다 과정에 포함되는 어떤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위안을 스스로 예열 주기도 과정 하거든요. 같은 거죠? 예열이 너무 길어서 문제기는 한데 네. 어쨌든 번역에 또 그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하면서 또 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일도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엄청난 책을 읽었습니다. 당시 출간 당시에는 못 읽어봤던 책인데요. 오션 부엉이라는 시인이자 소설가죠. 네. 소설가가 쓴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출신의 이제 이민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번역을 하신 것이 재출간이 된 거더라고요. 재출간이 됐을 때 또 심경은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출간이 된다는 거는 일단 그래도 첫 번에 나왔을 때 네. 읽으신 분들이 좀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제가 번역한 것 중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재출간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책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굉장히 독특한 작가예요. 네. 네. 책을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은 뭐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지만 네. 너무 슬픈 책이면서도 이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전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 3대의 어떤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그래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또 떠올리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이제 하는데 어쨌든 베트남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차별과 불합리 네. 같은 것들이 녹아 있으면서 네. 작가 자신의 정체성도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죠. 네.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의 세월을 정말 한 3시간 내에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네, 네, 네. 번역하게 되면 번역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전체 스토리는 이제 모기님이 처음에 이제 일독을 하실 때 파악을 하실 것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문장별로 이제 뭔가 번역을 옮기시는 고심을 하게 작업이 되죠.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해놓고 초벌 번역처럼 해놓고 그 단어 같은 것 네.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더 적확하게 바꾸려고 좀 고심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그 과정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번역을 요즘도 이제 항상 고민이 번역가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요. 어떤 분은 한 챕터 한 챕터 빨리 좀 정성껏 해놓은 다음에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초벌 번역 빨리 해놓고 계속 전체를 이렇게 갈기우는 느낌으로 하는 편이에요. 품이 많이 들겠어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읽을 때 그 느낌이 나는지를 좀 살펴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항상 마감 직전에 네. 잘 모르겠는 단어 한두 개 꼭 남을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또 사전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또 그 작가가 어떤 의미를 문화권에서 썼는지. 그렇죠, 또 그렇죠. 통용되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네.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다른 책도 다 읽어보고 네. 그런 편. 게다가 또 이번 책은 서간문 형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투라고 해야 되나? 네. 엄마한테 약간 보내는 편지 맞아요. 형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장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감정이입을 좀 합니다. 해야 됐었죠. 네. 주인공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감정이입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디오 진행도 하신 적이 있고 네. 북토크 진행도 자주 맡으시는 걸로 알고 책 읽는 것도 즐기시기 때문에 뭐 책에 대한 뭐 책이죠.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영감의 말들이라는 책도 뭐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매체에서 누군가가 영감과 관련한 말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쓰신 책인데 뭔가 많이 섭취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닥치는 대로까지는 아니겠으나 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네. 끊임없이 어떤 것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분 같은데 네. 이런 게 서로 뭐 좋은 영향이겠지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책은 제가 음악하고 책하고 좀 요즘에는 많이 연관 지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만약 번역을 하나 하면은 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 많이 참고가 돼요. 야,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훌륭한 창작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은 그냥 평소 좋아해서 읽는 건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감의 말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구나. 그러니까 네. 저라면 절대 뭐 빌리거나 사서 보지 않을 책들이 등장해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은 이제 비슷하면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다를 때 거기서 네. 또 발견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네.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장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진목 시인의 산책과 연애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시는데 자신의 삶을 쓴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복잡한 일이다. 쉬운 건 소재가 항상 곁에 있어서이고 복잡한 건 쓰는 시간조차 그 삶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거 너무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야기니까 내가 쓸 수 있지만 이 쓰는 네. 시간도 그 삶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뭔가 계속 뭔가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글쓰기 묘미이자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번역하신 책들이 꽤 되는데 번역한 책들 중에 한 권만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기쁨의 책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한 꼭지씩 읽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루스 게이라는 시인이 시인이군요. 네, 1년 동안 네. 기쁨이 자기 삶에 언제 찾아오는지를 오. 약간 항상 관찰하듯이 쓴 책인데 되게 단순한 시도 같지만 네. 와, 이런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쉽게.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이는 날이 네.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로스게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런 것도 기뻐요, 이런 것도 행복해요라고 발견한 것들 그렇죠. 모은 네. 책이 바로 기쁨의 책이라는 책이고 네. 이 책의 번역가를 저희는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번역이 다른 사람의 문장을 어쨌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서에 맞게 알맞게 옮겨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음악은 어쨌든 인간 김목인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느끼고 어떤 것을 감각하고 네. 있는 것들을 담는 어떤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말은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치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음악을 네네. 만들 때 특히나 또 창작자도 그렇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읽거나 들을 때 찾아오는 이런 치유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모기님에게도 노래 만들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노래를 하면서 내가 노래를 안 했다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았을까? 노래라는 거는 굉장히 내가 하려는 말을 좀 더 크게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나 혼자 약간 우물쭈물 말하고 그만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사실 노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더 큰 세계로 나가고 그런 역할을 노래가 해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악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준 것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약간 여행을 잘 안 네. 하는 사람인데 지방에도 가보고 네.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번역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맞아요. 뭐 외국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외국뿐만 아니라 네네. 어떤 시대도 달라지잖아요. 번역을 안 하면 책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한 문장 한 꼼꼼히 문장을 막- 톱어보지 않지만 네네.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생기는 거군요. 그 번역할 작품을 또 선정할 때도 네.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지만 다 어쨌든 시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시인이 쓴 책에 일단은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번역할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음악 쪽 책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은 전에 했던 책들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책이었고 생각보다 좋았던 책들이 네네.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책을 좋아해서 어떤 책이든 좀 딱 받으면은 그게 좀 탈인데 거절을 잘 못해서 이거 정말 소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말씀드리자면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데 책이? 그럼 해야지 내가. 웬만하면 다 재밌어 네. 보이고. 너무 좋고 네. 지금까지 없던 책이야. 네네. 이거 해야 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불제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2026년이 밝았습니다. 왠지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이랑님과 함께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음악가 김목인으로서 번역가 네. 김목인으로서 작가 김목인으로서 2026년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연주곡들을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연주곡. 네. 오. 김목인의 연주곡을 네. 꼭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악기가 좀 단출하게 진행될까요? 악기는 아마 피아노랑 아코디언 같은 악기들이 될 것 같아요. 아코디언. 네. 그리고 모지티치라는 슬로베니아 시인이 있는데 네네. 그분
동화책이랑 시집을 네, 또 번역하시게 또 되셨군요. 맡고 있어서 예. 그럼 슬로베니아 시인이라고 하면 영역이 된 것을 다시 또 맞아요. 부격으로 네. 하는 거군요. 시인이 그걸 허락을 해주셔서 네네. 네,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여러 활동들을 계속 해오시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지향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티스트로서도 그렇지만 네. 김목인이라는 사람, 김목인이라는 인간이 어떤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요즘에는 제가 창작자로서 약간 연결을 해주는 창작자가 좀 맞지 않나 연결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예. 것들이 좀 연결되고 오.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번역도 하고 이 노래도 하고 뭔가 좀 싶을 때 많았는데 저 때문에 또 번역하고 음악 쪽도 연결이 네. 되는 거고 책하고 음악이 연결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정체성을 네, 좀 더 네. 밀고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라디오 PD님이 저 연결해 주셨으니까 저희 연결자분도 한 밖에 또 계신 것도 네, 그렇죠. 같네요. 네. 연결하는 사람이 사실 21세기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떤 일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나 이 사람 알아. 소개해주고 그 연결 때문에 더 좋은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아,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번역가, 작가이신 김목인님 모셨는데 오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은님을 뵌 게 너무 반가웠어요. 예전에 네네. 진짜 잠깐 뵙고 네, 그 뒤에 저는 KTX를 타고 가다가 네. 오은님을 그 잡지에서 되게 활발히 아, 활동하시는구나. 오은님이 인터뷰하신 예.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뷰어로서 네네네.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한 시절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매달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제가 원고를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뭐 시인이 아니라 건축가, 뭐 맞아요, 화가 맞아요. 많은 네. 아티스트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또 그것까지 봐주셨다니 네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배워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